오늘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탑7 종목을 선택해봤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가운데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의 탑7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오늘 아침에 현대차 그룹이 지주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대모비스를 인적 분할한다는 소식이 전해가 졌었는데 이와 함께 현대글로비스가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전화를 해보니까 이건 결정이 된 게 아니라 논의만 해보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현대글로비스는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돼서 지금도 12% 급등으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앞에 보시는 저 네모칸 바로 11시 구간입니다. 저게 현대모비스 지주사 전환 소식이 있었던 거고요. 저희 머니투데이랑 머니투데이 방송 기자들이 계속해서 이사회에 전화를 해봤더니 이사회에서 이게 결정된 게 아니라 그냥 논의해보자는 거다. 그리고 경영진들이 이사회에 이런 걸 설명해줬다라는 게 확인이 됐던 게 바로 12시 구간입니다. 지금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바로 현대글로비스의 주가는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지금 현재는 12%까지 올라선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흥하해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금 상선과 컨테이너 전기선 부분을 통합하기로 했다는 소식과 함께 흥하해운이 지금도 한 8% 정도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중견 해운사들끼리 너무 추려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운송비가 계속 떨어지면서 실적이 악화됐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흥하해운과 그 잔금 상선이 서로 손을 잡음으로써 이런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주가는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자, 세화 PNC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세화 PNC는 모레모라는 화장품 브랜드로 지금 중동 여성 화장품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을 통해서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고 있죠. 이 덕분에 중동에서 국내 기업의 입지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화 PNC는 4.8% 정도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테마주도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이게 오늘 또 한 번 테마를 이용해서 투자하다가 우리에게 상처만 남긴다 이런 교훈을 줬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자, 오늘 아침부터 오후 2시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면서 안랩과 뭐 써니전자 이렇게 테마로 엮여있던 종목들이 크게 올랐었는데 그러다가 뉴스로 계속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주가들은 싹 가라앉았습니다. 자, 이어서 참 좋은 여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난 3월 초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던 종목이었었는데 그 이후에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폭 반등하면서 0.4% 오르고 있고요. 자, 올해는 작년과 같은 장기적인 연휴 기간이 없다 보니까 여행주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소 낮은 상태가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요즘에는 워낙 워레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휴가로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증권가에서도 여행주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참 좋은 여행 지금 사도 되는 것인지 저희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셀바스 AI는요. 삼성전자가 투자했던 사운드 하운드에 이어서 SK텔레콤 또 KT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에도 음성 기술을 일부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14%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탑1 종목으로 저희가 셀트리온을 선택해봤습니다. 자, 네이처셀과 차바이오텍의 충격 이후에 바이오주의 주가가 일제히 좋지 못한 가운데 바이오 대장주인 셀트리온도 계속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외국인들도 오늘을 포함해서 7거래 연속 그 셀트리온에 대해서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마저 등 돌리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이라도 사고 싶은 분들은 사도 되는 것인지 저희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와 함께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부터 한번 볼게요. 계속 그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있고 주가는 연일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하락은 왜 하락한다고 봐야 될까요, 먼저? 수급적인 영향이 가장 크다고 그냥 보시면. 파는 거? 예. 그동안 많이 시세 차익을 올렸으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저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기업 자체의 실적보다는 차트를 가지고 대응하셔라라고 말씀을 좀 자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30만 원 초반에 이때에도 목표가를 40만 원을 잡아드렸는데 39만 2천 원까지 뭐 바짝 붙이다가 급락해서 최근 연속 외인이 계속적으로 팔고 있는 매도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공매도 같은 경우도 거의 매일 12%, 17%, 20% 이렇게 매일매일 공매도가 일정 수량이 나오고요.
그리고 대차정보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2,100만 주에서 2,700만 주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대차장고가 증가된다고 해서 100%다 공매도로 연결된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되는 논리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매도할 수 있는 공매도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은 부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죠. 세 가지 제품이 뭐 유럽 쪽에서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램시마 같은 경우는 17년도 기준으로 유럽에서 MS를 52% 정도 가져갔죠. 이제 그 레미케이드보다 오리지널보다 오히려 더 시장을 더 먹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트록시마 같은 경우도 영국이랑 네덜란드에서 뭐 50% 40% 정도 MS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호주마 같은 경우도 올해 2분기 정도면 판매가 시작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기업 자체의 실적은 향후에 상장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주가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은 어느 정도 주가에 작용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놓고 보면 이 오리지널 약들이 향후에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면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된 뭐 기존의 약들이 많이 출시가 될 건데 16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바이오 시밀러 출시한 제품들이 16년도 기준으로 평균 19% 정도 가격 인하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꾸준히 가격 인하가 17년도에도 18년도에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조금 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좋은 점을 꼽자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총에도 뭐 한 3,000명 가량이 왔었는데 네. 서정진 회장이 해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화 연결로 해가지고 질의를 한 10종목 정도 받은 10가지 정도 질의를 한 걸 보면 네네. 이런 거는 저는 선례를 좀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건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10만 원 대비해서 많이 오른 거 대비 그런 부분 조금 부담감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 가치도 물론 좋겠지만 기업 가치에 비해서 기대감이 너무나도 크게 작용해서 주가가 이만큼 올라오다 보니까 차트로 좀 대응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차트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게 더 내려가게 될까요? 아니면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다시 올라가게 될까요? 그 저번에 제가 네. 말씀드렸듯이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호 예수가 풀리면 물량이 나올 거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 이후에 물량이 꾸준히 나와가지고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과거 선례를 들어보면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미국에 89년도에 상장한 회사인데 99, 만년 적자에서 매년 몇십 년 동안 적자했다가 99년도에 타미플루로 해서 에이즈 치료제 이렇게 뭐 쪼쪼 만들다가 네. 지금 매년 26조 이상 영업이익이 매년 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이 꾸준히 증가된다고 하면 셀트리온도 뭐 100만 원도 가고 200만 원도 가고 300만 원도 가겠지만 다만 최근 들어서 급등한 거에 대한 피로감은 어쩔 수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생각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 조금 한 26만 원, 25만 원까지는 좀 열어둬야 되지 않나. 그러나 수급이 좀 붙으면 네네. 이슈가 있으면 좀 갈 수도 있으니까 기업의 가치를 좀 편하기보다는 차트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해서 글쎄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셀바스 AI라는 종목을 한번 볼 텐데 사실 저는 솔직히 이 종목을 처음 봤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삼성전자가 투자했던 사운드 하운드에다가도 음성 기술을 뭐 넣었다고 하고요. 뭐 KT나 SK텔레콤에도 넣었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입니까, 여기가?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좀 차트를 좀 띄워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쭉쭉 올라가고 오늘 14% 이상 급등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슈가 좀 있었죠. 삼성전자에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막 급등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지금도 뭐 780원 정도 오르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뉴스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 기업이 왜 오르냐 뉴스를 네. 찾아보셔야 되는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SKT, KT, AI 스피커와 관련된 음향 뭐 근데 이것보다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네. 자회사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죠. 셀바스 헬스케어가 이제 체성분 분석기 관련된 매출이 국내에는 올해 한 600억 정도 영업이익 한 100억 정도 나올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향후에 뭐 해외 쪽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18년도 AI와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그 외에 자회사의 성장성을 조금 눈여겨보셔라 라고 코멘트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궁금해지는 게요.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자회사도요.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업의 어떤 뭐라 그랬죠? 무슨 체성분 분석기? 그 체성분 분석기가 그렇게 좋으면 셀바스 헬스케어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셀바스 AI가 더 크게 올랐을까요? 그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런 건 항상 질문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네네. 왜 그러냐면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죠. 자회사,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회사의 지분 가치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결론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자회사 같은 경우도 향후에 주가가 이슈가 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다만 이슈화가 될 때는 제가 말씀드린 체성분 분석기의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게 눈에 보인다고 하면 오히려 셀바스 AI보다는 더 갈 건데 네. 그때는 또 왜 얘는 막 모회사는 안 가고 자회사만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번갈아 가면서 실적을 좀 체크해 보시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주가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게 보세요? 최근 들어서 주가 많이 올라왔죠. 네. 3,000원대 대비해서 오늘 고가가 6,680원인데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글쎄요 드리는 게 맞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꽤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된과 동시에 좀 매물이 출회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6,650원 고점에 매도를 못 하신 분이라면 다시 한번 6,000원대 후반은 올 겁니다. 올 거니까 그때 매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한 종목 더 보죠. 참 좋은 여행인데요. 뭐 올해에는 작년과 같은 장기 연휴 기간이 없다 보니까 뭐 여행을 그렇게 많이 갈까 싶기도 하면서도 또 증권가에서는 여행 많이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참 좋은 여행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좋은 여행 방송에서 추천해가지고 많이 수익 들였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왜 그러냐면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히스토리를 보면 과거에는 자전거 쪽 매출이 70% 그리고 다이렉트 자유여행과 관련된 매출이 한 30%였는데 이게 이렇게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전거를 많이 뺐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전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력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서 다 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철 사다가 이게 조립해서 갖다 파는 정도의 수준이다 보니까 기술력이 진화되지 않는 한은 자전거 섹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여행 쪽 관련된 매출이 좀 증가되고 있다는 게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선 TV에는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TV 틀면 막 먹는 거 많이 나왔는데 네. 요새는 뭐 틀면 다 여행 가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이슈도 있죠. 우리나라가 근로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근로시간을 단축을 해라라는 정부의 정책과도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시간만 나면 뭐 여행을 많이 가려는 사람들이 증가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매출에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갈아보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한꺼번에 얘기해 주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재 100원 올라가가지고 12,7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그동안 방금 말씀드렸던 자전거 사업 부분에 대한 분할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적자 부분이 컸다고 하면 이제 적자 폭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축소가 된다고 하면 본업인 여행 쪽에서 매출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하면 주가의 상승은 뭐 당연하지 않는가? 그러면 뭐 모두투어나 하나투어의 PER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아요 의견이신가요, 그러면? 예, 좋아요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늘 장 마감까지도 2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안철수 테마주도 한번 보려고 했는데 비싼 얘기 나올 것 같아서요. 누구나 조심하라는 얘기 나올 것 같아서요. 그냥 넘기고 자, 내일장 토픽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고르시겠어요? 참 좋은 여행 꼽아드리고 싶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 자체가 어려운데 뭐 제약바이오 섹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 외의 종목 중에서 장기적으로 좀 안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여행을 그 가운데 하나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 마감도 2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동시효과 분위기 살펴보고 마감 종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3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기술주 위주로 하락폭이 커지자 오늘 지수에 영향을 끼친 건데 호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추가로 낙폭을 키우더니 저가 부근에서 마감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41% 하락세고요. 코스닥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1.09% 내림세, 저가 부근이죠. 849선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와 반도체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있으니 지수가 하락 쪽으로 계속해서 자리
자리를 튼 겁니다. 현대모비스를 제외하고 1위부터 10위권 내 상승하는 종목이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반도체주 연일 약세인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1에서 2% 하방 압력을 크게 받으며 셀트리온 6일째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며 3% 낙폭 속에 장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낙폭이 큰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2.82% 내리며 장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였습니다. (3월 28일) 수요일장이 마감됐습니다. 마감가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일각의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일제 하락하며 장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피는 1.38% 하락한 2,417을, 코스닥은 0.96% 하락한 850선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닥 쪽에서 낙폭을 조금 만회했군요. 850선 겨우 지킨 채 장 마감을 지었습니다. 수급이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물량을 던졌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기관이 428억 원 순매도 우위, 외국인이 2천억 원 넘는 순매도 물량을 던졌습니다. 다만 개인이 혼자 사자를 외쳤고 이 두 메이저 수급 주체들 모두 제조, 전기, 전제, 금융업종 위주로 매도를 가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마찬가지로 752억 원 팔았고요. 기관도 673억 원 비슷한 물량을 내놨습니다. 두 주체 모두 IT 관련주 위주로 매도를 가했고 이로써 개인은 양시장 모두에서 사자를 외쳤습니다. 한편 섹터별로는 바이오주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회계 논란과 함께 신약 개발 리스크에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가 됐죠. 업종별로도 4.58% 하락한 채 마감을 지었고요. 셀트리온 결국 6거래일째 하락하며 장 마감을 했습니다. 4.71% 하락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요즘 신고가 경신했다. 일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도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6.20% 다소 크게 하락한 채 마감 지었습니다. 한미약품이라든지 유한양액, 녹십자도 일제히 0에서 3%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남북 경협주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회담 소식이 전해졌고 그로 인해서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재룡전기가 27%까지 급등했습니다. 상한가 근처까지 왔고요. 좋은 사람들 남해화학도 무려 12%, 15%까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남북 경협주는 크게 뛰며 장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월 28일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